들으시면서 뭐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그 얘기는 너무 주관적인 얘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 구분 없이 지금 8시 38분인데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합시다. 자유롭게 얘기할 분들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잘 정리를 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질문이어도 좋고 아니면 자신의 소견에도 좋고 뭐 느낌을 말씀하셔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롭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얼굴을 보면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보여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조경자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요. 우리 김인정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고 춘천 분들이 말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춘천에 그 협동조합 신문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생활 공론자 운동을 저희 이제 춘천 공론 포럼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공론장 학교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공론장 학교에서 했던 고민이 이제 거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주제와 너무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삶과 관련된 공적인 과제들을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오늘 저는 그 빈약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고 이제 많이 와닿았었는데 너무나 그 빈약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의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공론장 안에서의 논의의 수준들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한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하냐. 그러니까 공론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시민들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이제 갖추고 공론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론장 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좀 많은 성찰을 좀 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표님을 모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대표님께서 같이 고민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던져주셨던 그 질문들 어떻게 자발성을 높여낼 것이냐 어떻게 아까 뭐 이렇게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공론장이 우리들이 서로 낯선 이들이 만나서 우위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공론장이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그냥 누군가가 여는 자리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론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같이 고민할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같이 좀 많은 도움들도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던져주셨던 질문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지만 못 오신 분들하고도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좁은 해랑 책 읽기 시작했는데 예. 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그 사회라고 하는 시민 권력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중요성들, 사회 권력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네, 그래서 공론장 운동은 권력을 형성하는 운동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공론장 운동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좀 들었습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공론이라는 게 그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좀,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퍼실리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반론하셔도 좋고 의견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김윤정 역시 춘천은 네, 파워가 음, 네. 저는 저도 이제 박태준 대표님께서 지금 이렇게 좀 주제 특강처럼 저희가 그동안 고민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핵심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셔서 많이 와 닿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공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그냥 시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 시민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이나 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동안 좀 고민스러웠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시민 주권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게 또 어떤 이제 어떤 지자체장으로부터의 또 그런 흐름들이 판이 또 만들어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이 저는 맛을 보는 시간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프게나마 부딪히면서 이게 이런 건가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저는 경험이 되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역량으로 귀결되거나 아니면은 안착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미흡함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없는 그리고 협치라는 것을 이런 게 협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돌아보고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는 행정이나 아니면 혹은 이제 정치권과 함께 해본 무언가가 없었을 때 그런 게 조금 생기는 요런 움직임 자체를 저희가 협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시민이 주도를 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우리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행정적 여러 수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의 협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맨 땅인가? 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이 정말 풀뿌리처럼 뭔가를 했던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게 그 이전에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참 얼마나 그게 미흡하고 불완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시민 주권이나 아니면 공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시민들이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정책 박람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민 아고라라던가 맞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다 요소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충분하게 평가되지 않았었고 그냥 해봤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이제 그랬을 뿐이지 분명히 시도했던 것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이런 게 참 많이 모자랐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그런 지역 안에서의 경험이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
그리고 음, 그땐 잘 몰라서 이렇게 했지만 음, 지금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연결의 지점들을 음. 다시 한번 펼쳐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와,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제 두 번째 그 원래 포럼에 모실 분이 이혜경 인천 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신데 전에 그분이 오랜 동안 주민운동을 해오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 김윤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만들어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인천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적인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스토리를 되돌아보는 거, 회고해보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인천에서도 한 말씀 여러분 참여하셨는데 인천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인천도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민 팀장님이나 이정숙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인천에서 오신 다른 분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승희 선생님도 계시고, 네. 제가 말을 꺼내면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 게 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얘기. 음, 그러면, 그러면 이종수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임승희 선생님이 대신 말씀을 하시거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아, 예, 예. 아, 예, 예. 대구에서. 네. 예. 그 대구 오마림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3장의 두 번째 공론장 운동의 가치와 기존 운동과 차별성, 음, 가치와 이념 여기에서 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주체들에 의한 운동이다 하고 그 밑에 보면 엘리트와 데이즈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런 말씀을 설명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음, 이 해방과 함께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우리 국가 기관이나 시스템이 음, 민주주의를 급격하게 시행하면서 음, 부작용이 일어나서 음, 지금 이 사회의 어떤 환멸이나 이런 게 태동이 되지 않았나 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음, 아까 대표님께서 여기 들어왔더니 수업 내내 뭐 정치적인 얘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삶 전반이 정치입니다. 정치 아닌 것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연금, 우리 교육 모두가 정치인데 사실 한계를 딱 지어놓고 선생님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음, 무슨 모임에 가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 말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말씀의 부작용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데는 유치원 때부터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탄탄하게 가져왔던 거를 어른이 되면서 민주주의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서 심지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론을 해놔도 공론화 현장에서 공론을 이끌어내도 시장이 그거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게 아직도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4.3에 관한 해설을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 정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저지른 만행이 어느
어느 곳까지 가 있는지 그거를 음. 보는 현장이거든요. 아까 여순에 관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여순도 4.3하고 연결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것도 좀 알고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와 대의제의 한계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해야지만이 공론화가 제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대구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공론화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밑에 깔린 우리가 정말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조금씩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현장도 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같은 이렇게 나라에 속해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경험과 이렇게 어, 사람들이 느낀 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른 것이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충주 말씀 드릴 때 우리 김선정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그런 권위주의적인 일방적인 문화가 이렇게 그 관철되는 지역들이 그런 유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전통사회든 아니면 권위주의 사회든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과 이제 우리 손승락 선생님도 있지만 광주라든지 비교적 이런 기본적인 이제 민주 질서,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진행시켜 가는 민주주의는 사뭇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 역시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운동 방식이 필요한 거죠. 충주에는 충주, 또 대구에는 대구 방식으로 또 광주나 또 인천처럼 이렇게 앞서가는 곳은 또 앞서가는 곳 나름대로의 운동 방식을 만들고 또 공론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론장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가 아까 우리 오마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구 시민들이 그 스스로 공론 뭐 시에서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이전 그 시장이 만든 그 시청 위치 결정을 그 다음 시장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데 무슨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완전히 제로 상태로 만드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했던 시민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관변 단체가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현실은 그 현실 나름대로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천에서 활동하시는 최현정 선생님 열심히 지금 역시 열심히 투쟁 중이십니다. 한 말씀 인사 겸해서 한 말씀. 소리. 네. 아까 이동 중에 있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충주에서 기후 정의 파업 이렇게 참여하신다고 하셨던 선생님도 계신데 저희 김천에도 이제 경북에서도 가는데 김천, 구미, 성주 이렇게 버스 한 대 같이 해서 올라가는데 혹시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항상 이제 공론장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저희 김천에서 이렇게 하려고
1년 동안 노력했다가 이게 성과를 가지지 못해서 항상 그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돌이켜보면 그런 공론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토론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있었던 자리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공론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는 몰랐어도 저희가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의 큰 일을 겪으면서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이제 관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전문가도 불러보고 같이 의견도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좀 토론회나 강연, 이런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들으면서 많이 좀 이렇게 습득을 한 것도 같고요. 이런 걸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서도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공론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더 발전해 갈 것이냐는 주제로 많은 단체들에서 또 마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이런 경북에서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다른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처럼 어떤 성과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참여해서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1987년에 저희들이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수다니면서 굉장히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유혈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다수결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물결이 퍼져 가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럴 건데 제일 오지 중에 하나가 영덕이거든요. 영덕 이쪽 동해 쪽에 내륙에서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 거의 2010년 정도가 돼서야 조합장을 뽑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는 거를,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단체장이 이렇게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참, 이게 같은 땅 안에 살지만 상당히 이게 참 차이가 있고, 그걸 뭐 나무라고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 발전을 하도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앞서가는 사람은 또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이 많았고요. 예, 우리 민혁기 선생님이나 또 전남에서, 전남이나 광주에서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또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예. 예, 인천에서 아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길래 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공감도 너무 많이 가고 머릿속도 더 복잡해지고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인 접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참여 예산도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인천에서의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도 결국 이제 시민들 총회라는 개념으로 이제 투표를 받는데, 이게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온라인 투표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온라인 투표에는 어느 한 구석 의견이나
아니면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제시나 제안, 그러니까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나는 갖고 있는 표를 그냥 투표하는 방식까지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배분하는 거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드는 고민은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런 고민들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유사한 게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민총회를 하게 된다. 저는 사실 이렇게 박태순 교수님께도 이제 이야기 많이 듣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 좀 이렇게 더 많이 정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주민총회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권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요 과정이 공론장 운동이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주민총회는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해 오다 보니까 인천 지역만 본 게 아니라 타 지역까지 좀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가 이게 기계적 혹은 기능적인 어떤 민주주의 이게 방식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정으로서도 이제 주민 권력화를 등장을 잘 못 시켰던 것 같고, 과정으로서의 주민 권력화는 달리 보면 이제 그 하나의 사업, 하나의 의제, 아니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그 공론들이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총회라는 큰 구조까지 연결되게 하는 요 일련의 이렇게 이 스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음질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사례는 많지는 않고,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분배 방식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오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이 공론 포럼 말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풀뿌리 직접 뭐 이런 표현 써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공론장,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가 정말 주민 주도의 이게 주민의 어떤 권력화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이 공론장이라고 얘기해 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거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도 이미 이제 이 관료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똑같이 이제 관료적인 접근들을 하면서 이제 이 참여하시는 주체들을 대상화시키고 그들을 그냥 그 통계적으로만 이제 정리하진 않았었는가, 이런 반성이나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론장의 현장들이 이제 이게 주민주도뿐만 아니라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 협치와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공론장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권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행정하고 주민 주체가, 시민 주체가 불균형이 너무 심한데, 권력이라는 면에서 불균형이 이렇게나 심한데, 그러면 정보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으로 이제 초대가 돼서 거기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과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협치라는 구조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협치라는 것도 또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 혹은 이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절차적으로 이 권력화 시켜가는 이 과정부터 우리는 만나고 설계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실질적인 공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 구조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이제 과정으로 인식을 하게 이게 그런 계기가 생기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운동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지원 사업들도 모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이
영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뭐 현재는 이 행정이 관료적인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한계고 그러니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뭐 협치, 마을교육 공동체, 뭐 사회적 경제 영역 등등 다 이제 그런 영역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민만 이제 잔뜩 가지고 어떻게 풀까? 예, 언저리에서 언저리에서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인천이 갖고 있는 힘이 그렇게 그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복귀해보고 또 거기서 갖고 있었던 의미나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성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그렇죠. 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 시범 또 모형이 인천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막 많이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들 화가 나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수록 화가 나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을 당한다, 동원을 당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식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참여예산만 해도 사실 농담 삼아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참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너무 인천 흉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부패를 차려주는 거냐 예. 마을 공동체 자조적, 주민 사업들도 예, 상당히 자조적인 말씀. 그렇죠. 예, 굉장히 이 행정이 못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지역 주민 공동체가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혹은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이 취사 선택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행정의 실적화가 되는 거고 참여예산 구조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대다수가 이제 운영이 돼 버렸고 심지어 아예 행정이라는 표현 죄송하지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합시다라고 아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혼란스러운 좀 이렇게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서 결국 주민들은 어찌됐든 역량은 성장했지만 그 성장하면서 동시에 화도 많이 드셨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손승락 우리 광주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네, 한 말씀 하세요. 이 음소거 끄고, 예, 음소거 하시고. 예, 예. 다름이 아니라요. 뭐 광주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공론장은 협치보다는 민주적 자치하고 더 짝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뭐 해보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설득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광주도 자율적 공론장은 잘 안 됩니다. 행정 영역의 확장으로서의 공론장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론장 교육에도 마을 공동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행정의 연장으로서 행정 중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 세계에서의 민족 자치와 관련된 공론장은 틀리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적 작업장에서의 민주주의는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이 절차적 민주주의 일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터와 행정에서의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이 생활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화를 이룬다는 것은 공론장 방식이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광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예, 보이는 것들은 좀 뭐 하지만 실상은
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과 그러한 민주적 자치를 이루어가면서 행복을 찾는 그런 과정은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광주의 현실의 일단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광주 역시도 그런 고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광주 역시 이렇게 치열한 자기 고민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보이고 그 과정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김경숙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그 이제 손승락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 올해 이제 광주에 우리 교육에 엮여 있는 그 뭐지, 상무중학교 토평중학 통합 관련돼 있는 실습과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이제 참여소득과 관련된 공론장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일을 엮어가는데 제가 가서 이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주변의 상황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나왔듯이 한국 사회는 이제 아시아의 동양 사회에서 미인의 위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치적 권리가 없이 항산의 존재로서 수천 년 동안 지내와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굉장히 노력과 몸부림을 한국 사회가 그 몇십 년 못한 건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공론장이라는 4차 혁명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시민들의 상당한 몸부림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진짜로 굉장히 집중력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작은 매듭들을 만들어 가면서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무중과 토평중 통폐합 관련된 것은 어쨌든 뭐 사업이 어느 정도 약간의 예산이 이제 승인이 돼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기로 한 건데 지금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여 소득에 관련된 것을 공론장으로 해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현실의 실전이죠, 실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재 역량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모여서 하는 이 행위가 행위의 결과물이 뭐랄까 그 지역 사회나 사회에 크리티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것에 결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소득에 대한 부분도 사실 광주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참여소득을 도입을 해보겠다고.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근데 전문가, 그러니까 사회는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인도 있고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터를 잡고 있는 주민이라는 이 존재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실은 이제 뭐랄까 뭐 마케팅에서 틈새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리얼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의사결정이 행정이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 하려면은
공무원 월급 줘서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나쁘고 시민들이 대신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가지고는 시민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승락 대표님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만일에 어떤 사업이 이제 조금 매듭이 지어지면 예를 들어서 참여소득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아주 뭐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아주 이제 두세 번이지만 크리티컬한 결론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이제 한국공론포럼에 다양한 분들도 조언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신 분 중에, 의정부에 김윤용 의정부 공론포럼 대표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이제 의정부에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현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지역도 다 아까 충주도 그렇다고 하고 또 몇몇 지역이 소각장 문제, 또 서울에서 마포 소각장 문제잖아요. 소각장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김윤용 우리 대표님이 이제 공론장 우리 공론 포럼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의정부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어쨌든 배운 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거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맨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본인 말씀에 의하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의혹을 받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의견을 모았어요. 시민들 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시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거를 보고서 어쨌든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이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장도 하여간 나름대로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는 사람이긴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소각장 관련된 문제가 지금 최대 현안인데 소각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의 뜻을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고 자기는 내용에 간섭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겠고 필요하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본인이 얘기하기로 조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진지한 노력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의정부 얘기를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누천 년 동안 민이 자기 결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청은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테크노크라트가 아니에요. 그건 권력기관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권력기관은
자기 권력 유지와 지속을 위한 고도로 훈련받은 집단이고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 권력기관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주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죠. 한 발 한 발 방향을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 손수강 선생님 손 들었는데 뭐 하실 말 간단하게 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좀 듣도록 하죠. 예, 예, 말씀하시죠. 의정부 소식을 음. 그 카톡이나 언론에서 봤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의정부가 일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 의정 공론 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음, 공론 포럼이 음, 없어요. 네, 시민 참여 수당을 좀 너무 수당 공론장을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말하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이제 4월 20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공론 타 지역처럼 공론 포럼이 있어서 그 일을 만든 게 아니라 음, 이 광주 같은 경우 제가 광주 NGO 재단을 통해서 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론 포럼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엄청 수준이 낮은 거죠. 이제 가로수 관리하고 시민 참여 수당, 공동주택, 공동전기 요금 절약 방안 이런 것들 하면서 NGO 재단 말고도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음, 이 공론장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느냐 이런 음,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렵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20일이 안 되면 음, 그러면 공론장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아, 이제 그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근데 이제 공감했던 부분은 시장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나름 설득력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음, 안 자력으로 타 지역처럼 공론 포럼이 있어서 이제 뭐 지원금이 없더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광주가 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음, 갈 길이 좀 음,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요. 예, 우리 인치현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또 쭉 듣고 계셨던 우리 이승우 자문위원님도 소감 한 말씀 하시고, 또 김성걸 선생님, 또 여기 얼굴 안 나온 분들 중에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말씀을 좀 하고, 지금 벌써 9시 25분인데요. 9시 40분까지는 마칠게요. 예, 조금 지체됐네요. 예. 네, 우리 이승우 자문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사장을 사임, 임기를 마치고 지금 인하대학교 석박사 과정의 공공 갈등 관리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태순 우리, 대표하고는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사부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고, 대한민국의 공공 갈등, 사회 갈등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공공 갈등 분야에서 책도 내고 논문도 쓰고 그런 거에 대한 이론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준 분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론과 이제 중재 쪽으로 이제 더 크게 방향을 잡아서 이제 공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비워놨던 4년 동안에 우리 상임 대표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숱한 모든 사람한테 정말 계란도 마구지고 하면서 비난도 받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참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 정신을 가지고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이제는 뒤늦게 다시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더더 그동안 비워놨던 부분에 대해서 학습도 더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신 것 들어봐서는 역시 공론 쪽에서도 정말 그 이론이 우리가 정말 그 개그 프로에 뭐 애매한 거를 정리해주는 남자라는 애정남이라는 그런 재미난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 박태준 대표가 아주 간질간질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론 포럼에서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우리가 극복해야 될 6가지 특성, 뭐 그리고 뭐 5가지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 보시고 야 정말 대단하다. 공론 포럼에 공론에 대해서도 좀 이론적인 체계가 거의 지금 완성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하여튼 고생한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도 미력 하나만 대표님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우리 또 권영환 후배 또 봐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 발표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다 주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자꾸 만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맹이 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대신해서 정리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과찬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걸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예, 말씀 안 하신 분들 인치현 회장님, 예,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당진의 인치현입니다. 네,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그 반성과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당진의 사소하지는 좀 않지만 좀 심각한 문제로 당진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에 그 심각하게 서로 내부 분열되는 양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만 보고 수습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거 보면서 행동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석에 이제 공론장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액션으로 움직여야만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뭐라거나 락 포인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여연대 내에서 한 15명 정도가 이제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참여연대는 거의 이제 많이 위축된 상태고 또 그런 것들을 일으킨 또 그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또한 친하고 또 탈퇴하신 분들 또한 다 같이 활동했던 그 시민사회의 역량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안타깝게도 위축돼가는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언 부탁드리고 연락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뭐 거의 한 20, 30년 동안 이렇게 같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길을 같이 만들어 오신 분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인간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측면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당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내려가서 느끼는 것이 이게 우리는 느끼지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기존의 패턴을 계속 유지해왔던 시민사회 관행 패턴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서로 이렇게 내부를 후벼 파는 방식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서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 차이가 오히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김성건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으니까 제까지 뭐 버틸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제 작은 경험에 뭐 좀 뭐 한정된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능력주의 사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을 음, 지향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뭐 외국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적인 효율성 정말 세계 탑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 한 70년 살면서 뭐 어릴 때는 못 느꼈겠지만은 그 행정의 효율적인 편의성에 굉장히 젖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주민들의 주도적인 삶을 위한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자치력,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일반 시민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그 편리함에 대해서 벗어나는 두려움, 그 쓸데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도시의, 뭐 제가 도시 생활을 몇십 년 했으니까 도시의 삶에서 보면 과연 일반 시민들이 공동체성을 얼마나 느낄까? 저도 거의 느끼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고 이러면서 내 삶이 좀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이고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약간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이 범주가 어디지? 뭐 마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그 뭐 정치적인 우리 삶 전체가 정치적이겠지만 특히 이제 국가와 뭐 행정 이런 측면하고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삶에서 한 번도 이웃이 별로 필요 없는 삶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뭔가 우리 주민으로서 약간 자치적인 뭔가 어떤 파워와 뭐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행정 쪽에서 그 또 행정의 힘을 빌려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마을에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정치적인 어떤 뭐 활동,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을 하거나 뭐 취미 모임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제가 뭐 약간 농담 삼아 은평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쓸 때
차라리 그렇게 쓰자. 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자 하니까 그건 전혀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다리 놓고 등 달고 뭐 이런 것만 가능한 거지. 주민들이 모여서 연극 좋아하는 사람은 연극 보러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위스테이라는 아파트 공동체에 와서 시작을 하면서 여기는 일단은 관의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민이 뭐 500세대에 한 1,500명쯤 되는데 우리 동아리 모임이 한 30개가 있어요. 예.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아직도 충분치 않지는 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자체 비용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막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든 편에 속하니까 우리 마을이 제대로 갖추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될 거다. 한 세대는 지나야만이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나 지향점이 드러나는 나름의 마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서둘지 말자. 우리 세대는 어찌면 그런 모습을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러이러한 마을을 만들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약간의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그만한 여유가 있을까? 특히 이제 저희는 우리 시민운동은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살아왔잖아요. 느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하면 느린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죠. 빨리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선이고 그런 세대, 저도 그런 세대에 살아왔잖아요. 밥조차 먹는 걸 느리게 먹으면 야단 맞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특히 여기에 모이신 분 저를 비롯해서 저는 조금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사회에 앞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분들은 굉장히 급해요. 뭔가 빨리 이런 물론 그게 또 행정에서 그렇게 만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쯤은 여유를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또 모르죠. 그 위에 상위의 어떤 정치 집단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한시바삐 뭐 저도 단톡방에 오는 글들을 보면 당장 내일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나는 듯한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은 글을 좀 잘 안 보려고 해요. 물론 저도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뭔가 북한에서 뭔가 터뜨리기라도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자연히 서로가 내 이웃이 되면 저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뭐 마을 공론 이렇게 했을 때 공동장에 모여서 예를 들면 한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 20명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슨 얘기, 이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공론장이 되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좀 여유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또 뭐 굉장히 세계에 굉장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천천히 가도 웬만한 국가보다는 아마 세계에서 속도가 제일 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로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성걸 스님님께 잠깐 질문하고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지금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여기 마을 공동체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조합원이. 근데 이게 이제 좀 시끄럽고 느리고 그렇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고요. 때로는 엄청 귀찮습니다.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던가요? 이거 왜 시작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집에 와서 엄마가 없으면 옆집 아주머니가 밥도 챙겨주고 이랬거든요. 결국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건데 때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발버둥 쳐도 우리 세대에 안 될 수도 있다. 그 나침반이 수없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러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느 천년에 그래갖고 해내겠노 뭐 이렇게 충고도 하는데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은 귀찮으신 건 없던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저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요. 또 저희는 이게 아파트의 한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아마 선생님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활동보다 훨씬 저는 바탕이 수월한 측면일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500세대 중에 한 30% 정도는 조금은 공동체에 약간 적극성을 띈 사람들을 중심이 또 약간 그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뭐 강제는 아니지만은 그래요, 이 아파트는 약간 뭐 그런 게 있대 뭐 이런 정도는 소리는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는 않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옛날 마을이 될 때도 아무리 빨리 그 마을이 형성되더라도 적어도 한 3세대는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 지나야 우리 마을이 이제 조금 마을다운 뭔가 이웃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 도시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참 신선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 배우러 많이 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이전처럼 뭐 혈연이라든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중립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회가 아니잖아요. 도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가치 판단도 다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유적 존재가 갖고 있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을 좀 해가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0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5분이 지났네요. 오늘 어떻게 첫 모임인데 즐거우셨어요? 유익하셨나요? 예. 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보다 훨씬 더 내공이 깊으신 분이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주민운동 그분은 인천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주민운동 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민자치 활동 또 오랫동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분 강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반했어요. 저런 분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인천에 그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한 2시간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기도 하고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3차례는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 주민자치운동,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최근의 것까지 연결되는 이 운동의 흐름과 그 속에서 느꼈었던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찰해야 될 지점들, 또 향후의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다음에는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시민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그거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 주제를 가지고 뭐 환경운동, 뭐 무슨 참여연대, 뭐 경실련, 뭐 환경운동연합으로 대표되는 그런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또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불신의 풍조가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3시간을 우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과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같이 만나서 또 즐겁게 고민도 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됐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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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정리해가지고 다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이동준 총장님, 또 권영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인사 예. 말씀이든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총장님. 예, 다 끝나는 마당에 뭐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원래 프롬 항상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꿀물 빨고 간다 그랬는데 박태순 소장님께서 다 우리가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 그러셔서 아, 내가 벌이었구나. 이 자리에 계신 나비도 계실 테고 제가 만든 꿀 또 맛있게 잘 빨고 갑니다. 다음 달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